안녕하세요. 형법총론 14주차 강의 시작합니다. 형법 40조가 규정하는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형으로 처벌한다 하면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합니다. 상상적 경합은 수개의 죄의 법정형을 비교하여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형으로 처벌하고 병과형이나 부가형도 병과를 합니다. 즉 전체적으로 대조해서 처벌합니다. 형의 경중은 50조에 의한데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이렇게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그래서 상상적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나 가장 중한 죄에 정한형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상적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수개의 죄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수죄이나 가장 중한형 하나로 처벌하므로 과형상 일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개의 죄는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으로 평가하는데 동종일 수도 있고 이종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 중에서 사문서 위조죄, 공무집행 방해죄는 보호법익이 아니라 사람의 수로 평가합니다. 사문서가 몇 건, 누구 몇 건을 위조했는지, 공무집행 방해는 어떤 공무집행을 방해했는지, 그래서 사람의 수로 사문서 위조죄와 공문서 집행 방해죄는 사람의 수로 죄수를 평가한다. 또한 공무집행과 관련된 직무유기 교사죄도 피교사자인 공무원의 수를 죄수로 한다. 자, 우리가 기억할 게 공무원의 수가 몇 명이냐, 몇 개냐 따라서 죄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사문서 위조,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교사죄 이렇게 구별하면 하기 바랍니다. 하나의 행위가 또 다른 행위의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합니다. 즉 하나의 행위인데 다른 행위 하나의 수단이 된다. 즉 흡수돼서 하나의 평가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합니다. 예컨대 폭행을 수단으로 강간하는 경우, 강간죄죠. 폭행을 수단으로 감금한 경우, 감금죄. 감금 수단으로 강간한 경우, 강간죄. 상해 수단으로 공무집행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 그래서 하나의 죄가 되겠죠. 판례가 주거 침입을 수단으로 하는 절도, 두 개의 행위로 보는 것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절도하려면 주거 침입을 하는데 꼭 절도가 주거 침입을 수단으로 한 것만 아니죠. 그죠? 판례의 그 경우에는 강간이나 공무집행 방해, 감금죄 이건 다 폭행을 수반해서 포함되지만 절도는 절도지만 어떤 절도냐, 주거 침입으로 한 절도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구별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개의 죄이나 공소시효, 친고죄의 고소는 각 죄마다 별개로 검토하지만 과형상 형을 과할 때 하나의 죄입니다. 수죄 중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기판력은 수죄 전부에 미치게 됩니다. 자, 한번 이제 판례를 바꿔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했으니까
내용을 가지고 판례 한번 봐볼게요. 자, 절도범이죠.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 중강도죠.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하는 중강도. 또 경찰관이니까 공무집행방해. 그래서 준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절도가 폭행하면서 중강도와 공무방해가 모두 성립하죠. 절도, 중강도, 공무방해 모두 성립합니다. 동시에. 절도범이 했을 때는 상상적 경합이 되겠죠. 중강도니까. 하나의 행동이 여러 가지 죄를 낳았기 때문에 중강도가 됩니다. 하지만 강도범. 자, 강도범이 강도죄랑은 별도의 죄죠. 체포를 면탈하는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경우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강도로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했다. 방해 폭행하였다. 그래서 절도범은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한계 행위로 여러 가지 되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강도범은 따로따로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실경이 된다. 자, 명예훼손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상상적 경합범인데 볼게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훼손이죠. 18번에 걸쳐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 유포함으로써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출판물의 명예훼손, 업무를 방해했다는 각죄는 한 개의 행위가 두 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40조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자, 하지만 죄질이 다른 거 있죠.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해죄는 자, 죄질이 좀 다르죠. 명예훼손을 하면서 선거 및 선거를 부정했다. 자, 이런 거는 후보자의 비방죄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라고 판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하면서 공직선거를 방해했다. 상상적 경합범. 자, 명예훼손으로 업무 방해했다. 같은 내용이죠. 피고인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념 전시회에 참석한 손님들에게 피해자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리를 치며 소란을 창피하게 만들었죠. 업무 방해죄와 명예훼손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업무 방해죄와 명예훼손죄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한 개의 행위가 형법 314조 1항의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 방해죄뿐만 아니라 형법 307조 2항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성립하기 때문에 두 죄는 상상적 경합에 관계가 됩니다. 자, 강금의 수단, 강금 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이 강금죄는 강간죄와 강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의 죄를 구성합니다. 조개트럭 사건인데 벌죄는 배수가 2개이고 수단은 1개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강금하면서 강금 그래서 상상적 경합범이 됩니다. 강금 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 한개 행위가 강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강금죄 따로 강도상해죄 따로 구성하기 때문에 형법 37조에 경합범 관계에 있다. 월드컵 경기장 사건인데 목적 달성 후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별개의 행위로서
경합범으로 처리합니다. 업무 방해의 수단, 상상적 경합범인데 업무 방해죄와 폭행죄는 구속 요건과 보호 범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설령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 방해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흡수 경과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결제이며 수단 한계죠. 수단 한계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이런 판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판례를 자주 읽어보고 이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이 슈퍼마켓에 들어가 시카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시카를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영업을 방해한 경우 협박죄, 업무방해죄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법이 성립합니다. 자,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 후 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을 때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경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는 수뢰 후 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으로 처리하며 족한 것이므로 따로 경합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허위 작성과 부정처사는 동일한 한계의 행위이므로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합니다. 공무원 선발 시험의 정리원인 공무원인 피고인이 수험생으로부터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후 직무상 알게 된 구술 시험 문제를 수험생이 알려준 경우 피고인에게는 수뢰 후 부상처사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합니다. 즉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합니다. 비교 판례, 국립병원 의사인 피고인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후 그 사례 명목으로 돈을 받은 거죠.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부정처사 후 수뢰죄는 경합범이 성립합니다. 자,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면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성립하지 않겠죠. 허위 작성과 수뢰 행위는 두 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허위 작성이라는 것과 수뢰 따로따로죠. 경합범 관계에 성립합니다. 연명 문서 상상적 경합범. 문서에 두 사람 이상의 작성 명의인이 있을 때는 각 명의자마다 한 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명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유지할 때는 작성 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 유지죄가 성립하고 그 연명 문서를 유지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 통념상 하나의 행위를 할 것이어서 위 수개의 문서 유지죄는 형법 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비교 판례, 유가증권 유조죄의 재수는 원칙적으로 유조된 유가증권의 매수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므로 약속 2배의 유조 문서는 포괄 유죄가 아니라 경합범위에 해당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이나 약속업은 수대로 유가증권 매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교통법규 음주운전과의 무면허 운전입니다.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2차 사고를 낸 후 음주 측정을 받아 교통법 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했는데 그 후 1차 사고 당시에 운전을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 사실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포괄하여 하나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교 판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있어서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 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1년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 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한 개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 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관계에서 어, 첫 번째 판례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와 포괄이익 관계에 있다고 봤고, 두 번째 비교 판례는 연속이 연속, 동일한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운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한 개의 운전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연속적으로 매일 운전행위가 있기 때문에 경합관계 있겠죠. 교통법규의 상상적 경합.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죄와 무면허 운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있습니다. 특가법 5조 3의 도주운전죄와 도로통법 54조 1항의 구호조치 의무 위반죄는 역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이 야간 5K 집회에 참가하여 교통을 방해한 경우 집회 시위와 그로 인하여 성립하는 교통방해죄는 역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교량을 손괴하여 자동차 교통을 방해하고 그 결과 자동차를 추락시킨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교통 일반 방해죄와 업무상 과실 자동차 추락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형법 40조 소중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자, 교통법규의 실질적 경합. 법규에 대한 실질적 경합이요. 54조 2항의 신고 의무 위반과 특가법 5조 3의 도주운전죄는 실질적 경합법에 관계 있죠. 도로교통법 48조 안전운전 의무 위반과 특가법 도주운전죄는 실질적 경합관계에 있다. 자, 교통법규의 실질적 경합에서 형법상의 공기호 부정사용죄는 자동차관리법 78조 71조와 보호법이 달리하고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78조 71조와 형법 238조 1항의 소정에 공기호 부정사용죄의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즉 공기호 부정사용에 대해서 78조 71조 자동차관리법 78조 71조가 형법 238조 1항의 소정에 공기호 부정사용죄의 특별법 있다에 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주체운전과 그 뒤에 야기된 과실치상상죄는 관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